이제 여야 공천 발표 몇 곳 안 남았습니다. 보시는 제목 그대로 경기도 하남갑입니다. 이 맞대결, 글쎄요. 저 같은 관전자 입장에서는 꽤 흥미로운 지역구가 됐습니다. 이른바 친윤의 호위 무사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했던 전직 법무부 장관이 하남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수행실장으로 누구보다 우리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승리를 거두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저희가 4년 전 추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의 영상까지 소환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이른바 찐윤, 윤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명인 이용 의원이 오늘 하남 네. 공천장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추전 장관과 맞붙게 된다. 이게 여러모로 국민의힘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이용 의원의 경우에는 친윤 인사로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입지가 많이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비례대표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번에 재선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반면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고민정 의원의 지역구였던 광진 을에서 5번을 의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6선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체급을 봤을 때는 추미애 전 장관이 이용 의원과 함께 붙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다르크라는 별명에 맞지 않는 좀 부끄러운 어떤 이런 정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이 가게 된 하남 부분에 한번 다시 보면은요.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물론 지금 하남이 갑과 을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예. 나눠지기 전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17% 차이로 이긴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을 저기에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주면서 굉장한 험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굉장한 험지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이 이용 의원에게 졌을 때 본인이 입게 되는 그런 정치적인 타격은 굉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17% 차이로 민주당에서 이겼던 지역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아무리 친윤이라고 해도 의원에 대해서 본인은 6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지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정계에서 거의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지면 은퇴하라고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논평인지는 알겠어요. 그만큼 비례대표 출신의 이용 의원의 이제 첫 지역구 도전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강전혜 변호사가 여러 추전 장관의 이런 얘기들을 지적한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지금 여기 하남은 물론 지역구 조정이 있었지만 민주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였고 지난 대선 당시에는 근소하게 이재명 대표가 승리한 곳 그러면 추전 장관이 물론 뭐 상대가 이용 의원인 걸 알고 가지는 않았겠지만 하남갑이 본인이 주장하는 험지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 때문에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번 두 사람의 경쟁,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이번 선거의 경쟁은 선명성이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했던 대선 기간에 수행실장을 했던 이용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운 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정권에 대한 유지를 통해서 힘을 실어주냐 이 두 개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의 가장 결정적인 하나의 축소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추미애라고 하는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이용이라고 하는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측에 주장하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는 정권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둘의 대결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결국 프레임 싸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경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이 두 개의 싸움이 이 하남에서의 대결로 축소판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근데 이제 오늘 이용 의원이 하남 공천 받았다는 것 발표 외에도 하태경 의원 해운대갑에서 뭔가 중진들 수도권 도전해달라 차출론에 의해서 올라왔고 처음에는 애초에 뭐 종로 나간다고 했다가 이제 중성동으로 지역구를 옮겼는데
이해운 전 의원에게 졌어요. 이 정도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의외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1차 경선에 3명이 붙었지 않습니까? 이영 전 장관을 비롯해서 그때는 아마 하태경 의원이 상당한 차이로 일단 이긴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본인이 밝혀놓은 것에 따르면 꽤 표차가 많이 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50%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결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선에서는 결국 이제 전체 투표에서는 이겼지만 이 이해운 의원의 여성 가산점을 5%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패한 것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태경 의원도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당 지도부에 일단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 때 지금 1차 경선 이해운 의원 지금 보시면 29.7%를 얻었는데 2차에서는 저렇게 49%나 얻었던 것에 대한 이제 이게 좀 본인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하는 것 같고 특히 하태경 의원은 이제 본인이 해운대 지역구를 하고 서울 올라와서 종로를 갔다가 결국 종로에서 이제 다시 옮겼는데 예. 이렇게 이제 지금 경선에 떨어지다 보니까 본인 충격도 상당히 큰 것 같고 글쎄요 여기 이제 사실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금 박성준 의원이 이제 여기 있는 지역인데 과연 본선 경쟁력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이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하태경 의원 경선의 원데이터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경선이 치러졌는지를 요구했고 이용 의원 하남갑 그리고 중성동의 이해운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여기 하태경 의원의 반발. 하태경 의원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도 저희가 이 공천 막바지 과정 잘 지켜봐야 되겠죠.